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자, 말티즈 알머리 컷 2편 시작입니다. 1편에서 우리가 초벌 라인과 그 기준점을 잡았죠. 2편에서는 이 초벌을 기준으로 어디를 더 정리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말티즈 알머리 컷을 이상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목욕 드라이를 하고 왔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원형의 틀을 잡아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액단의 라인도 이렇게 라인 정리가 안 됐죠. 한 번 더 상부의 라인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속눈썹이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올라가 있으면 이쁜데 내려가 있으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눈이 개방이 안 돼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눈썹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눈이 좀 동그랗게 라인이 선명하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속눈썹이 올라가 있다,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가위를 정리하되 이 라인 자체가 일자로 자르면 시작위치는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라인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끝에만 지저분한 털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가위는 좁게 벌리셔서 상부의 라인 한 번 더 정리. 올라오는 털 일자에 맞춰서. 자, 말티즈 털은 이제 단일 모여서 실수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가위보다는 쑥가위를 이용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가위 실수를 줄이실 수 있으세요. 자, 먼저 라인 설정은요. 선 정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고요. 질감이 무거운 쪽부터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길게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쳐볼 때 여유 있게 털을 남겨줬으니 여기서 털을 길이를 좀 더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반대쪽.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대체로 가위를 수평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기울어서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르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다 계단처럼 층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 자를 때는 가위 수평인 거 확인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정해서 들뜨는 털, 귀 뒤로 젖혀서 튀어나오는 털 한 손으로 정리.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클리핑하면서 클리핑 라인에 맞춰서 가위가 들어가요. 귀 앞선에서. 자,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라인을 잘라주셔도 돼요. 처음에 너무 어렵다. 라인 블렌딩 하는 게 어렵다. 한다면 클리핑 라인에 맞춰서 수직으로 같이 닫아주셔야 돼요. 스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 대를 두고 위에서 끌어오듯이 자르면 층이 생길 수 있어요. 커트를 해주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데, 자, 이렇게 가기보단 털의 결방향대로 이렇게. 자, 이때도 가위 각도가 이제 짧은 털, 클리핑 된 털, 그리고 자, 상부와 이 클리핑 라인에 맞닿아 있는 털 있죠. 여기 모서리라고 할게요. 모서리를 없앤다고 생각하면서 치게 되면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를 뒤통수는 굴리지 않아요. 그냥 대각선으로 잘라주셔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앞장구는 그래도 완만하게 둥근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중심에서 나머지 사이드는 사선으로. 자, 이때는 시선은 가위 면을 보는 게 아니라요. 가위 날을 보시면서 이 라인 자체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각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면으로 와서 아까 측면 11장 사이즈를 맞췄죠. 그 다음에 상부 라인으로, 상부도 틀을 다시 규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저처럼 네모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브 가위를 이용해서 측면 자르시고 바로 이어서 뒤통수랑 연결되는 이 모서리 라인을 잘라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미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모량이 없고 처지는 털을 가진 아이들은 위 털을 아무리 끄집어 올리려고 해도 다 처져요. 그런 애들은 측면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측면에 이 일자 기준선 자른 다음에 이 맞닿아 있는 모서리 라인 있죠. 거기를 이제 잘라주시면 이 짧아진 털로 인해서 상부의 털이 일정 수준은 뜨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라인부터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 부위의 털을 대각선으로 빗기보다는 끌어올려서 빗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커브 가위가 기울여진 각도로 커팅을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여기를 커브식 블렌딩이라고 해요. 자, 이 모양 자체가 자, 보시면 짧아지면서 점점 길어지고 다시 짧아져요. 곡선 라인, 이 라인 자체가 스무스하게 연결된다고. 자, 지금 제가 가위가 가는 구간은 다 아웃라인이에요. 저는 일단 아웃라인 틀 먼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앞라인 있죠. 전체적으로 원형 라인 사이드에 원형 라인 잡아줄 거예요. 저 바로 여기서 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반 먼저 잡아주세요. 내가 자신 있는 라인부터. 자, 이제 하부 라인으로 넘어가요. 하부에서 30도 각도. 지금 늘어지죠. 자, 여기 이제 끝 라인 측면에서부터 머즐 라인은 만나야 돼요. 한 선으로 연결되게. 자, 보시면 측면의 라인은 짧은데 머즐 라인은 길죠. 그러면 그 선에 맞춰서 일자 내지 살짝 기울기를 넣어주세요. 자, 옆으로 빗어내고 한 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턱 라인의 30도 각도. 어디요? 3분의 1 지점까지. 자, 지금 보면은 턱 라인이 좀 길어요. 하부의 라인이 길기 때문에 이 턱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귀여워져요. 동안 베이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일자, 대각선, 일자, 완만한 일자.
완만한 곡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반대쪽 넘어갈게요. 나는 이 곡선 라인 잡는 게 너무 어렵다 하면 뒤를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서 코너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부 위통수의 정점까지. 반대쪽도 혀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쉽습니다. 나는 이 상부 라인 자를 때 많이 좀 짧아진다, 처음 잡아놓은 틀보다 짧아진다 하면 위에 상부 라인 자를 때 가위 위치를 보시면 이게 손을 잡았을 때 고정이 되기가 힘들어요. 가위 무게 때문에. 그래서 커팅될 때마다 흔들리면서 이 길이감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를 때 의식하면서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차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단차가 심해진다 하면 경량 가위를 쓰세요. 상부의 이 라인은 완만한 원형이고요. 하부는 좀 경사가 표현돼서 동그란 라인이 돼요. 위에는 완만한 커브, 밑에는 동그란 원형. 자, 지금 이렇게 빗질했을 때 가위가 어디부터 가야 되냐? 이제는 질감이 무거운 부위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질감이 무겁다라는 거는 블렌딩이 안 된 거거든요. 상부 라인 완성. 자, 여기서 지금 반대쪽 머즐 라인의 각도를 좀 낮춰볼게요. 이쪽 각도를 30도보다 좀 낮춰서 라인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봐주시면 이 반대쪽은 원형 라인이 좀 처져 보여요. 원형이,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밑으로 좀 쏠려 보여요. 근데 반대쪽은 원의 중심이 위로 좀 올라가 있죠. 눈 중앙으로. 자, 여기 때문에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블렌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 하부의 각도가 중요하다. 자, 이때 상부의 털을 다 끄집어 내려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또 이제 입술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가위로 입술 라인은 수평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자, 비숑 꽃동 같은 애들은 이 각도를 더 낮춰서 이 머즐의 이 라인 자체를 살려서 면적이 좀 넓어지게 머즐의 볼륨 라인을 더 생성을 해주고요. 자,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모량이 많은 애들은 립 라인에 이 커브들을 줘서 우상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얘는 모량이 많지 않아서 내려오는 라인만 정리를 해주고. 분리선이 명확하게 보여야 미용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원형의 라인에서 중요한 점은 이 일자 라인 있죠? 이 일자 라인이 너무 면적이 넓어버리면 그러니까 네모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위아래 곡선 라인을 더 주는 거예요. 이 일자 라인 줄어들게. 자, 머즐 위치에서 따라서 측면의 라인. 자, 밑에는 30도였다면 측면은 살짝 올려서. 자, 이거는 지금 머즐에서 측면 라인으로 같이 연결하니까 커트가 된 건데요. 이 머즐의 요 사이드 라인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측면에 이 라인, 원형 라인을 잡으면서 머즐 라인도 같이 쳐주시면 좀 쉬워요. 이 선은 다 연결됐다고 했죠? 사이드와 머즐 라인은 한 선으로 연결. 이렇게 해서 직선 라인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원형에 가깝게. 요거는 제일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르진 않을 거예요. 일단 저는 한쪽 먼저 완성을 하고 반대쪽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심에서 측면 이 눈 쪽에 있는 요 털 있죠? 이 털을 앞으로 걷어내서, 자, 여기 가해 각도는 기울여서 이 측면의 메인 라인과 만나게. 여기 치실 때는 한 번에 굴리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중간, 세 번째 끝. 그래서 가위가 시작해서, 시작은 가해 각도는요, 앞에 우리 일자로 쳤죠? 이마단 일자로 쳤으면 그 첫 번째 섹션은 살짝 기울여서, 두 번째 섹션은 코밍해서 이거보다 가해 각도는 연결되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세 번째 섹션의 털을 끄집어 와서,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메인 라인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요, 메인 라인 앞에 있는 털을 끌어올 거예요. 저는 여기를 질 때 이 반대쪽 방향에서 사이드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 라인이 연결되게 털을 띄워서, 자, 눈의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골격이. 그래서 여기를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는 수평보다 이 구간은 기울여서 잘라주셔야지 단차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나는 만약에 실패하는 구간이 있으면 소량씩 잘라주세요. 너무 짧아지거나 단차가 생긴다 라고 하면. 자, 자르고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시면서 자르거나. 뭐 가위의 각도는 이 방향도 있고요, 요 방향도 있어요. 요 방향으로 자르실 때는 시선은 이 뒤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식이에요. 시작이 지금 짧으면서 점점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짧아지게끔. 자, 지금 이 부위 있죠? 여기도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는 앞으로 살짝 쏟아내서 살짝만 커트해 주셔야 돼요. 질감만,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길어서 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층을 내주시는 거예요. 짧아지면서 길어지게 층 낸다. 질감을 가볍게 해준다. 자, 이쪽 구간을 이렇게 잘랐으면 귀쪽 끝을 해서 각이 지는지 네모가 지는지. 무거운 쪽 있죠? 질감이 무거운 쪽은 귀를 내려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대체로 귀 위쪽에 있는 이 라인이 좀 들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질감을 줄이고, 그리고 기울기를 좀 넣어주시고, 보시면 커팅되는 이 라인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정면에서 치신다 하면
강아지 머리를 세워서 시작 부위 서서히 강아지 턱을 내리면서 그 다음 구간의 라인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입체적인 원형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따라가거나 강아지를 이렇게 옮기시면서 라인을 잡아주시거나 그 다음 구간을 자르려면 이 라인을 보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구간에서 봐도 원형 라인이 표현되려면 이 층이 생겨야 돼요. 곡선식은 짧아지면서 중심에서 길어지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길고 짧아지게끔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끝은 내려서 번갈아서 보시면서 무거운 구간이 있으면 길이감을 줄이시고 약단에서 측면의 중앙이 이제 코너 라인으로 될 수 있게 여기가 반환점이에요. 이렇게 꺾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중요한 이맛단의 볼륨이에요. 여기를 이제 많이 날리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에 치는 건데요. 쳐놓은 라인에 길이감을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뜨는 털을 자 여기도 섹션을 나눠야 되는데요. 시작, 중간, 끝 이렇게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한 번에 잘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코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위치에서 가위를 옮겨서 반대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섹션을 거의 2개로 나눌 건데요. 원형, 구간에서 원형, 마지막은 그냥 면처리. 이런 식으로 원형 라인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액단에서 여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돼요. 털이 짧다라고 하면 맞닿아 있는 부위는 긴 게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길면서 점점 길어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원형 라인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를 때 계속 층해진다 하시면 가위를 이렇게 뒤쪽으로 향하게 발끝이 뒤로 향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단면 정리할 때는 가위에 짧은 단면을 쓰시면 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 정리하실 때는 긴 가위의 단면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자르면 이 라인이 생기고요. 이렇게 한번 자르면 이 정도의 간격의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강아지 보정하실 때 이렇게 턱 아래쪽에 털만 이렇게 잡으시면 강아지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턱 아래쪽에 턱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애기도 좀 편하게 미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측면 라인 기울기, 여기 모서리 라인 있죠? 여기를 커트해 주실 거예요. 생각보다 길이감을 많이 안 줄여요. 여기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해골처럼 분리가 돼 보여요. 자, 그리고 클리핑 라인 한 번 더 모서리 각을 쳐낸다 생각하시면서 정리. 자, 이 메인 라인보다 이 뒤에 라인이 길어지면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메인 라인, 중심 라인보다는 길이감을 살짝 줄여주셔도 돼요. 중심에서 대각선으로. 길이가 좀 길어서. 자, 이 부위만 소량만 기울기를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끊기잖아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형 라인이 표현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하부 라인 설명해 드릴 텐데요. 모량이 없다 보니까 아래에 각도를 넣어도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상부의 길이가 길어서 더 쳐지는 것도 있어요. 이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상부의 털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워서 자, 여기에 층을 낼 거예요. 층을 자, 가위의 각도는 이렇게요. 일자보다는 사선으로. 자, 여기서 빗질 하실 때는 이 상부의 털만 올려서 커트. 가위 각도는 대각선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반대쪽의 라인보다는 오른쪽 라인이 조금 더 볼륨감이 생겼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여기. 모서리에 코너링, 곡선 라인을 줄 거예요. 자, 여기 가위 보시면 여기 기준점에서 위아래, 요만큼의 간격만 가위가 갈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모서리 각을 미세하게 치면서 자, 여기 커트 하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쳐주셔야 돼요. 네, 소량 커트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를 많이 굴리시게 되면은 시옷자로 이렇게 좀 물상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이 모양이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반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머질의 길이를 길게 남겼어요. 한 번에 줄이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점점 줄여가면서 이상적인 라인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사이드도 같이 연결되게. 이 눈물 라인에서 떨어지는 이 볼 라인이거든요. 이게 아래 눈두덩이가 깜빡깜빡일 때마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머즐의 뒤에 있는 라인은 좀 길이감을 줄여주셔야 돼요. 가위는 수평으로 해서요. 그냥 길이감만. 눈물 라인에서 뒤쪽 요 구간이. 여기가 이게 눈을 깜빡깜빡일 때마다 튀어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측면에 아웃라인을 줬다면 앞과 뒤를 또 쳐주셔야 돼요. 앞에서도 직각인 이 라인 굴러 들어가게 메인 라인하고. 자, 코밍해서 일자로 먼저 정리해주세요. 여기도 털이 길기 때문에 길면 털이 처지는 속성이 있잖아요. 계단식 블렌딩 기법을 이용해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자, 계단식 블렌딩이란 시작점은 짧아지면서 층층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면 짧은 털이 이 긴 털을 무거운 이 라인을 받쳐줄 수 있거든요. 이 앞쪽의 라인은 단면 정도 앞으로 쏟아내서, 자, 정면 일자로 잘랐다면 이 모서리의 사이드는 서서히 기울이면서 모서리 구간만 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앞쪽을 잘랐어요. 이제 요 위에 이 모서리도, 자, 털이 없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가위가 갈 거예요. 지금 여기가 메인 라인에서 앞쪽 라인이에요. 앞쪽 모서리. 자, 앞쪽 모서리 쳤다면 뒤쪽 모서리도 살짝 쳐줄 거예요. 요거를 안 치게 되면 이제 이 들뜨는 털 때문에 머즐 라인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모서리의 질감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대각선이 아니라요, 라운드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완만한 곡선. 자, 지금 보면 메인 라인은 건들지 않았어요. 메인 앞에만 코너링. 여기도 메인 앞에만 코너링. 자, 이제 입술 라인도, 자, 아래 털을 잡아주고 안쪽으로. 자, 그리고 윗입술을 잡고 여기도 지금 또 끊기거든요. 여 모서리도 같이 쳐주셔야 돼요. 아랫입술의 모서리.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완성했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 정리. 가이드라인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내가 한쪽 구간이 라인이 짧아지거나 한다면 가위질 하실 때, 가위 닫으실 때 좀 천천히 놔주셔야 사선 일자에 가깝게 커트. 그래야 이제 세모 모양으로 나오지 않아요. 메인 라인 뒤쪽 블렌딩, 귀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턱 라인도 같이 층층이. 가위 각도는 아래에서부터, 자, 사선 라인에 따라서 요 모서리만. 자, 여기 앞단을 잘 정리를 해줘야 이 머즐 라인이 쏟아지지 않고 잘 유지가 돼요. 여기 반대쪽 이렇게 코너링 한 것처럼, 곡선 라인 나온 것처럼, 자, 코의 위치에서 바로 꺾는 게 아니에요. 코의 위치에서 바로 꺾으면 대각선으로 나와서 머즐의 면적이 좀 줄어요. 그래서 볼륨 라인을 살리려면 이 구간에서 중심 라인만 가위가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손을 봐야 돼요. 여기도 턱수염처럼, 안 자르면 턱수염처럼 이렇게 늘어져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짧아지면서 길어지게, 그리고 모서리 이 구간을 커트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짧아지면서 길어지게 자르려면 우리 앞쪽으로 코밍을 해서 일자로만 잘라주면 계단식 블렌딩이 돼서 짧아지면서 길어지게 라인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단 앞으로 털을 쏟아내서 직선으로만. 자, 이때 발끝이 입술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을 닫아주셔야 돼요. 뼈가 잘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입을 닫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털 다 정리할 거고, 한 점까지는 부위별로 나눠서 잘랐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위가 다 라인을 한 번씩 거쳐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알머리 컷이 완성이 됐고요. 모든 구간은 다 원형 라인에서, 위에서 봐도 원형, 측면에서 봐도 원형으로 굴러 들어가게. 자, 턱 밑에도, 그리고 액단에서 이마단도, 그리고 머즐 구간도 측면에 머즐 라인 앞에 정리했다면 여기도 네모라고 생각하시면서 모서리가 있다고, 밑에도 모서리, 여기 뒤에도 모서리. 자, 이 다음에 이제 귀를 잘라줄 건데요. 일자로 정리를 해주시면 단발 커트고요. 이렇게 잘라주실 때 밑단을 동일하게 잘랐다 해도 어느 구간은 좀 튀어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 안쪽이랑 이 뒤쪽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자르고 뒤에는 각도를 올려서, 앞에는 그보다 낮춰서. 앞뒤로 각도가 들어가면 이게 살짝의 포물선이 돼요. 그리고 안쪽도 날끝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서리각을 쳐내주셔야 애기가 많이 움직이고 귀를 털고 해도 귀 모양이 변형이 오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말티즈 알머리 컷을 만들기 위한 전체 구조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말티즈 미용은 단순히 동그랗게 자른다,
감으로 맞춘다가 아니라 골격, 털의 방향, 모량이 있는 타입인지 없는 타입인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메인 라인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이론과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티즈가 가장 어려워요. 분명 똑같이 잘랐는데 오늘은 망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자르는지 모른 채 모양만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이론 없이 모양만 따라 자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 디테일을 배울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육이 바로 그루밍 PT입니다. 이 그루밍 PT는 두 가지의 문제를 1원인과 3대1 PT 구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PT는 애견 미용사 상급 이상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포메라니아, 말티즈, 비숑, 푸들 이 네 가지 견종의 대표 디자인을 이론부터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고 실제로 내 기술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러닝을 통해 견종별 얼굴 구조, 털의 속성, 커트 순서와 기준을 영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PT 수업을 하고 수강생이 직접 미용을 진행을 하는 것을 트레이너가 개인별로 피드백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말티즈도 똑같아요. 실제로 그루밍 PT 수강생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말티즈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루밍 PT를 듣고 나서 오히려 말티즈가 제일 쉬워졌어요. 그루밍 PT를 통해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미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나의 미용 실력이 나와 강아지의 컨디션에 따라 불안정하다면 견종별 대표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루밍 PT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과 안내는 고정 댓글을 눌러서 그루밍 PT 커리큘럼과 2월 말에 진행 예정인 세미나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